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볼 만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이 연구자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더 놀라운 건 부정적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그동안 학교에서 없었어요. 왜죠? 왜냐하면 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볼 만한 삶의 태도? 그거를 제시해주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이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했던 실험인데 이 사람은 원래 애착 실험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애착?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인형이 있는 공간에 원숭이를 키우면 애들이 이제 공포의 상황이 됐을 때 어디 안길 곳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털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인형이 같이 있으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거기 안기기도 하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 인형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렇게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한 원숭이들이 커서 분노 조절도 잘하고 충동 억제도 잘하면서 관계 맺기에 능하더라. 이제 이런 연구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사실은 무슨 연구를 했냐 하면 이런 연구를 했어요. 붉은 털 원숭이가 있는 방에다가 지금 보시는 덫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물쇠를 돌리고 이렇게 잘 하면은 조개 옆에 있는 것처럼 툭 풀려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 붉은 털 원숭이, 특히 어린 원숭이에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얘를 이렇게 쑥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와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열심히 풀어보다가 툭 풀리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우리를 돌아요. 귀여워. 그리고 다시 와서 걔를 다시 잘 잠궈요. 그리고 다시 걔를 또 풀어요. 또 좋아요? 그리고 또 좋아해서 또 막 돌고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한 2주쯤 지났을 때 이 원숭이를 앉혀놓고 앞에다가 저 퍼즐을 탁 놓으면 얘가 탁탁탁탁 푸는 거죠. 굉장히 잘 푸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그룹의 원숭이에게 얘를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얘를 풀어야만 물을 주는 거예요. 보상을 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안 되겠죠, 저. 왠지. 몸이 얘가 다르니까. 목이 마르기 전까지는 일단 이 문제를 안 풀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야만 와서 푸는데 목은 점점 말라오고 갈증은 심해지고 막 짜증을 내면서 풀다가 풀리고 나면 빨리 물을 달라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원숭이들은 2주쯤 지났을 때 얘를 탁 놓으면 일단 안 풀어요. 어머, 이거 완전 학교 다닐 때 같은데요? 맞아, 뭔가. 수학 문제 갖다 놓은 것 같아. 안 풀다가 갈증이 심해지면 푸는데 푸는 속도가 현저히 느린 거죠. 학습지 밀렸을 때 느낌이 동물이나 너무.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맞습니다. 시키면 하기 싫은 거야. 또 이번에는 다른 그룹에 여러 마리의 원숭이가 모여 있는 곳에 이 퍼즐을 집어넣고 제일 먼저 푼 원숭이에게 가장 많은 땅콩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하려고 막 가요. 싸움이 날 것 같아. 먼저 하려고 한다. 풀긴 않고 싸우기만 할 것 같아요. 그 서열이 가장 높은 원숭이만이 시도하도록 다른 서열대로 사람들이 줄을 냈구나. 서서 푼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원숭이들이 줄을 야야 내 뒤로 서, 야 내 뒤로 서. 이렇게. 아니, 내가 형이니까 너 뒤에 서. 본능적으로 아니까 다른 그런 거를. 원숭이가 푸는 거를 갖다가 잡고 회방을 놓을 것 같아요. 회방을 온다. 오, 그거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 이걸 해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80%는 나는 어차피 못 풀어. 원숭이가요? 그래서 대개 원숭이가 이 문제를 푸는 걸 포기해요. 교실에서는 이때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네. 그리고 잘 풀 것 같은 애들이 와서 이걸 풀고 예. 그리고 나서 땅콩을 잔뜩 먹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에 흥미를 잃어요. 네. 그래서 이 연구가 이 연구자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학계에 발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학계의 이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거든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보상을 할수록 강화 반응이 그거를 있는데. 더 많이 하고 예, 벌을 줄수록 그 행동은 줄어든다. 근데 이건 반대인 거예요. 언제 제일 효과가 좋아? 아무 조건이 없을 때. 왜 걔네들은 그러면 잘 풀어? 이거를 즐길 때. 이게 말이 돼? 하고 이걸 학계에 발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제자가 그래서 이제 이걸 막 처박아 뒀는데 이 사람의 제자가 무슨 논문을 쓸까 하다가
이 실험 결과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럼 기존의 이론하고 좀 다르네. 원숭이를 포함하여 인간도 굉장히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고 그런 욕구들을 성취하면서 그 다음 욕구로 넘어간다는 매슬로우의 5단계 이 욕구 테이블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바로 그 제자가 그게 여기 이 나오셨군요. 매슬로우였던 거죠. 세상에. 네. 그럼 다니엘 핑크 제자여가서 아, 그 제자가 네. 매슬로우예요? 해리 할로우의 제자가 해리 할로우의 제자. 예, 그럼 우리한테 출연료를 주면 안 되겠네. 매슬로우인 거죠. 출연료를 안 줘야지 방송을 더 즐겁게 할 거 아니야. 하실래요? 나는 받아도 만나고? 즐겁게 하고 네. 있어. 네. 너는 반납해. 님부터 실험해봐요. 내가 무슨 실험지야? 내가 실험지야지. 근데 그런 말 우리가 하는 아이디어 거 내서 저기 한 10초만 실험 한번 해보자.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대신에 되면 되게 많이 주는 사람들 중에서 안 대중으로 된다. 만들어. 좋아하는 일은 취미 영역으로 냅두고 네. 직업은 그냥 일은 일로 맞아요. 분리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그러면 회사가 어떤 욕구를 자극해 주어야 그 회사의 그 성과가 좋아지나 이런 연구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아마빌이라는 교수가 실제로 이 실험을 해보니까 무슨 결론을 얻게 되냐면 단순 업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의 경우에는 아랫단의 욕망, 그러니까 그냥 생리적 욕구, 뭐 인센티브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 에러율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에러율이 제일 작은 라인에게 가장 큰 보너스를 지급하면 서로가 서로를 깨우고 예, 하나라도 더 보면서 에러율을 줄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발견적 업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성공하면 굉장히 이득이 큰 한 발짝 떨어져서 과정을 즐겨야 되는 일의 경우에는 좀 더 고차원적인 욕망. 이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야. 사회적 존재의 이유야. 자아 실현이야. 이럴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열정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하는 사람 인센티브 더 주고 못하는 사람 벌 주고 이런 식의 방법으로 창의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다.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진짜 창의적인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일하고 예, 실패해도 좋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이런 경우에 좋은 성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를 톰소요 효과라고 불러요. 톰소요의 모험에 처음에 나오는 에피소드 다 기억나시죠? 폴리 이모가 일요일 한낮에 이제 너 울타리 벽칠 하라고 페인트 칠 하라고 시키는데 정말 하기 싫은데 칠하려고 딱 보니까 이제 벤이라는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다 색칠해야 돼? 안 됐다. 그랬더니 이제 얘가 잔꾀를 내죠. 무슨 소리야? 나 이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임이라서 폴리 이모한테 부탁을 해서 사정해서 내가 칠하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벤이라는 애가 넘어가죠. 아, 그래? 그렇게 재밌어? 나 한 번만 칠하게 해줘. 내가 먹으려던 사과 너 줄게. 그러면서 이제 벤이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울타리를 칠하는데 진짜 재밌는 거예요. 벤은. 그래서 그거를 한 번만 칠해도 될 걸 몇 번이나 칠하고 굉장히 잘 칠하게 됐더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생각하면 재미없는데 맞아.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면 몰입하고 사실은 결과도 좀 좋은 그래. 이런 효과들이 있죠. 네. 그 MIT에 빌딩 20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정말로 이렇게 생겼어요. 잘못 위에- 만들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 건물이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급조된 굉장히 허름한 건물인데 뭐 벽도 별로 없이 그냥 아주 넓게 만들어서 그냥 연구자들이 다 거기다 실험 테이블 놓고 막 실험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쪽 테이블에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석학들이 막 실험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가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난 이런 실험 하는데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과라는 단위로 뭉쳐있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약속을 잡고 가서 미팅을 해야만 했던 세계적인 석학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편하게 보게 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노암 촘스키라는 학자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언어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심리학이나 생물학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한 5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성취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이후로 무려 50년간 결국은 이 빌딩을 운영하게 되고요. 미디어 랩이라는 아주 융합적인 그런 연구소가 탄생하는 모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 이제 MIT를 최고의 공대로 만드는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아 있었더니 그들 사이에서 시너지가 나더라. 이른바 메디치 이펙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창의성이 증진됩니다. 왜요? 놀랍죠? 네. 운동을 하면은 뇌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인의 뇌에는 새로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뇌세포도 새로 만들어진다. 네. 그리고 유산소, 운동 무산소 상관없나요? 어떤 운동이요? 아니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몸을 푼 그 이후부터 네, 그 새로운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계속 이 운동 영역을 쓰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늘어나요. 그래서 왜 산책을 할 때 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냐? 자전거 탈 때 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냐? 자전거. 네,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자신의 공간을 막 도는 사람 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푸시업 하면 좀 아이디어가. 예. 푸시업 진짜. 아이디어가. 와. 예. 그러니까 그건 좀 가. 이것보다는 편안하게 돌 수 있는 걸 오래 하는 게 더 좋아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생각을 덜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맞아, 맞아.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좋은 일 하기 어렵다는 거. 맞아요. 근데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꽤 될걸요? 많아요. 정치가 있던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왜죠? 왜냐하면 서윤 씨가 가장 언니 약간 부정적인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 이것까지 왜죠라고 하실 줄 몰랐네요. 두 분 계세요. 부정적인 사람. 분이니까. 서윤 씨랑 구라 형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부정적인 분 두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실패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럼 이제 누군가가 뭘 해보자 우리 하고 아이디어를 낼 때 그거 안 돼. 시작.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무조건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거 안 돼.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신뢰를 얻게 돼요. 적중률이 높으니까. 네. 적중률이 높으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회사의 임원진은 어떤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냐면 어떤 아이디어를 딱 들었을 때 안 돼. 이게 안 될 것 같은 다시 이유가 가지고 와. 동시에 10개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임원진으로 딱 있어요. 저 네. 이거 국장님 보고 계신데. 부정적이면 장르가 다른 것 같아요. 전 뭘 얘기할 때 누가 그게 되겠어 하면 왜 안 돼? 이러면서 그 부정적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아니, 부정적이라고 한 번도 때문에 느낀 적 없어요, 저는. 아, 얘기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네. 긍정적인 약간 사람이지만. 시니컬한 거지. 그거는 비판적 사고죠. 되게 비판적 좋은 거죠. 받아들여요. 좋은 거죠. 오히려 평소에 많이 웃고 그치, 되게 긍정적인 분이세요. 아,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만 끝나고 딘딘이랑 얘기하세요. 네. 네. 김구라 씨와 같은 반열이라는 영광입니다. 네, 진짜. 긍정적인데요? 그래서 안 될 걸 알지만 시도해 보는 마음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지난 이제 한 달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셔서 제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주제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지성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언급하자면 제가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뭘 하고가 아니라 이 지구라는 행성에 지구인으로 태어나서 지구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는데 어떻게 기여할 거냐. 아까 그 자발적 동기 중에 가장 최상이라고 하는 그래도 내가 우리 사회에 태어나서 살다 가면서 진짜 중요한 일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창의성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그동안 학교에서 없었어요. 늘 학교는 대한민국을, 민족을 강조해 왔는데 한 인간으로서, 호모사피엔스란 한 인간으로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런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시고 자신의 창의성을 많이 드러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즐겁게 지난 4주간 강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되게 아쉽다. 우리 세대 21세기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세계 시민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란 키워드들이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코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놀아야 돼요. 학교 안 보내고요? 선생님 남의 자식이라고 너무 쉽게 그래서 문제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어?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야 이거 한번 풀어보자.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야 이거 한번 풀어보자.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아 이거 참여 수업이 진짜 차이 나는 클래스지. 이거 우리 노트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10원짜리 동전이 다음과 같이 십자가 모양으로 놓여있죠. 그게 가능해. 10원 동전 두 개만을 움직여서 가로 세로의 동전하고 70이 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따로따로 70원씩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각각 70이 되려고 그러면 총이 14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20원이 부족한데. 누구한테 빌려온 건가? 문제를 이해 못 10원짜리 동전이 한 가지. 문제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 50원. 아, 주머니에 10원짜리 쓰신 분 있어요? 10원, 50원. 움직여서 가로 세로 동전에 한 각각 70원이 되고. 됐다. 진짜? 예스. 된게 아니라. 형 해봐. 형 해봐요. 동전 해봐요 동전. 어떻게 했지? 두 개에서 또 자 이제 이용주 씨의 허언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나도 그 생각했어.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뭐라고? 뭐라고? 그러면 그건 70원이 아니잖아. 70원이지. 가운데가 30원이니까. 30원이니까. 겹쳐놓은 것도 센다고? 역시 경쟁이 많은 것도 없으니까. 진짜 그렇게 내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도 그렇게 했지. 그거부터가 창의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아. 역시 나랑 생각이 똑같구나. 그래서 여러 칸을 합친 삼각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펜이 없다. 삼각형 10개를 만드자. 펜이 없고 10개를 만드시죠. 사탄을 소환하는 문양인데. 나 8개까지 그냥 나오는데. 저도. 언니 그 가운데 넣었죠? 저는 20개가 그냥 나오는데. 야, 근데 10개. 직선이 뭔지 알지? 알지. 진짜 옛날에 총기 넘칠 때는 이런 거 참 잘했는데. 형진이 형이 생각보다 잘 못하네. 갑자기 별이 보인다 눈앞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상진이 형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꼭 맞춰가지고. 이거 내가 진짜 굴욕을 내가 진짜. 별 한번 해봐요. 별을 해줄게. 형 별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틀린 걸 총합이 바래. 풀어날 수가 없으니까 가운데를 뿌리는 거. 내가 한 거랑 달라. 어떻게 했지? 약간 저랑. 뭐야? 오. 뭐야? 오. 세 봅시다. 대박. 오. 야, 들어와, 오빠 9개인데요 지금? 되게 멋있게 이렇게 쭉쭉. 내가
그린 거는 왜 다르지 묘하게? 아유 정말 왜 그러니? 자, 진경이도 한번 볼게요. 가볼게. 저거 되게 어려워.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나도 저 생각했는데 9개. 세봐요 누나 세봐요. 9개 나와 누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보다 덜 나오는데? 아 그럼 이게 삼각형이 안 되는구나. 그림이 별이 이상해서. 됐어. 얘가 사각형이잖아. 사각형이에요. 뭐야, 잠깐. 그럼 이거 정답 아무도 못 맞춘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말해주지 말고 나중에 우리 계속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 저렇게 쉬운 방법이. 미치겠다 진짜. 아니, 죄송한데 여기가 문제 정감자도 아니고 왜? 오늘 선생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이런 문제로 두뇌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전혀 거죠? 피디님 아니에요? 전염. 전혀 오빠 나온다고 전혀무역 나온대. 우리 선생님은 외계인? 우와, 여기 미국인데? 여기 딱 캘리포니아인데 느낌이. 우와. 오늘 선생님이 약간 아니 오빠인가 근데 봐요. 이게 빨리 갔어. 스탠포드 대학이다. 스탠포드 대학. 되게 젊은인가 봐. 스탠포드 대학에서 오셨나? 스탠포드에서 보드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기 되게 오래됐겠다. 교수님을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를 찾아온 오늘의 선생님 최고의 반전남입니다. 고교 시절 선생님에게 매맞던 학생에서 스탠퍼드대 교육대학원 부학장이 된 남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에서 400만 지구촌 아이들의 외계인 선생님이 된 남자, 이 시대에 실천하는 교육혁명가 폴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네. 이쯤 되면 지금 궁금하고 질문할 게 그러니까요. 많으니까요. 질문하세요. 아니 평소에 그러면 보드를 즐겨 타시는 거예요? 출퇴근을 이걸로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더워서 저걸 타고서 이제 쫙 가면 그 기분이 또 상당합니다. 선생님, 교육의 변화를 꿈꾸시게 된 이유는 사실 맞았기 때문인가요? 예전에 맞았던 교육과정에 맞았던 경험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기 한국에서 초, 중, 고를 다 나왔어요. 제 고향이 부평이고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걸 맞아. 골프를 많이 때리셨어요. 맞다. 많이 때리셨는데 뭐 쇠파이프로도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이건 좀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 또 뭐 촌지 뭐 이런 거 아세요? 그랬고 뭐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선생님께서 왜 부모님 오시라고 했는데 왜 안 모시고 오냐? 그러면 저는 안 됩니다. 그냥 맞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계속 맞고 그런 좀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할까요? 좀 암흑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매라는 게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맞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뭐 선생님 지나가는데 뭐 인사 똑바로 안 했다고 때리고 맞아. 줄 맞추는데 삐딱하게 섰다고 때리고 뭐 그렇지.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어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따라가 봤더니 그 집에 갔더니 거기 담임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왜 담임 선생님이 거기 계시지? 했더니 과외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과외를. 담임 선생님이 네, 그래가지고 그건 없지 않나요? 그 당시 모르겠어요. 그 불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 나는 왜 이런 데 속하지 못할까? 너무 싫다. 이게 아닐 거다. 교육이 이런 게 아닐 것이다. 다른 방법의 교육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막 보면서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이제 제가 떠나서 한번 가보겠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어려서 안 된다. 무슨 지금 중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어딜 가느냐. 혼자 가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허락만 해주십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이제 부모님께서 가도 된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다니셨어요.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 그런 경우인데 사실 영어를 되게 못했어요. 처음 들었던 수업이 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학부에서 처음 들었던 과목. 스케이트보드?
경영학 이런 거. 어떤 전공으로 입학을 하셨어요? 컴퓨터. 컴퓨터 공학. 예. 뭐 인트로덕션 디자인? 투 뭐. 아니 영어 그냥 전산학계로. 근데 처음 들었던 게 제가 실수였는지 아니면 행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음악 감상 수업을 들었어요. 그게 뭐 어떤 수업이냐 음악을 듣고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걸 듣고서 감상문을 써내야 되는 거예요. 에세이를 5페이지를. 교양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5장 쓰기 쉽지 않아. 음악 듣고 뭐 아무 말 대잔치 교수님께 편지 써야죠 그럴 때. 근데 제가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뭐 되게 간단히 한 줄 딱 써서 냈더니 교수님이 I love it. 이게 도대체 뭐냐 한 줄이 뭐냐 한 줄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영어라서 좀 힘드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교수님이 그래? 그럼 한국말로 써봐봐. 미국인이신데 네. 혼내질 않고. 네, 혼내지 않고. 내가 말했잖아. 바로 와, 그렇게. 되게. 그래서 한국말로 5장을 써서 갔더니 교수님이 사전 가져오라고 설명을 해봐. 단어 하나씩.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네 이거는 이런 거고요. 저렇게 해서 단어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설명을 쫙 해드렸더니 교수님이 너무 잘 썼다. A+. 와, 소리 너무 소리 감동적이다. 만났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건 영어 수업이 아니야. 음악 수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는 A+ 줄 수 있어. 대박이다. 행운이었죠 그게 그 수업이. A 그죠? 아니야, 지금 스탠포드. 생각하면. 처음 실수인 것처럼 선택했던 수업이었지만 음악 수업. 그 수업으로 이런 수업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셨고 그렇죠.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떤 교육에 대한 생각을 더 하시게 된 건지. 그렇죠.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다르다. 정말 이것이 바로 그 교수님, 교사, 선생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대 중에 이제 생계 때문에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선택을 하잖아요, 유학생들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컴퓨터 공학이 아닌 교육공학 쪽으로 진짜 제대로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는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이제 막 들어갔을 때 저를 아시던 어떤 지인분께서 내가 아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글을 아직도 읽지 못한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이렇게 누가 특별히 돌보는 분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죠. 그 학교는 가고 싶으니 학교 가기 싫다. 또 학교 가면 뭐 하니 그랬더니 이게 공부하는 척 하는데 사실 공부는 안 한다. 그다음에 동화책을 꺼내서 한번 읽어볼래 그랬더니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고 제가 잘 읽네. 근데 그걸 봤더니 사실은 그거 읽는 게 아니었어요. 그림만 보고. 그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애기들이 많이. 상당히 똑똑하죠. 창의적이어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맞아. 근데 그만큼 그 아이가 학교에서 너무나도 소외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코칭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학년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게 할까 하는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뭐 했니를 제가 물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씻고 이빨 닦고 가방 챙겨서 학교를 가서 앉아 있다가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걸 타이프를 쳤어요. 쳐가지고 자 이게 네가 지금 금방 얘기한 거야. 내가 같이 읽어줄게. 금방 자기가 얘기한 거잖아. 그랬더니 사실 다 몰라도 대충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이빨 닦고 가방 챙겨서 학교 갔다 왔다.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이제 가르쳤는데 아이가 자기가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였던 그 소외감과 내가 읽지 못해서 숨겨야만 했던 자기의 그 어려움, 그 학교에서 읽는 척 해야만 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한 10몇 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다 연락이 돼서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지금 미국 명문대에서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지금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다. 눈물 난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저 아이의 인생을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만큼 이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업이고 그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아이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을 그쪽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컴퓨터 공학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교육공학이라는 전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그 아이가 그 명문대 경영학과를 갈 수 있게 된 계기에는 자기가 그동안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져 있다라는 읽지 못한다 그 한과 그게 본물 터지듯이 터지면서 거기에 불이 붙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저희 애한테 지금 억지로 막 뭔가 좀 더 주입하기보단 지가 좀 못 읽고 하더라도 좀 답답한 마음 한 초등학교 3학년쯤에 한번 가르쳐주면 뻥 얘처럼 뚫리지 않을까. 이런 교육법은 놓을 수 어떨지. 있잖아. 그냥 확 놔버리는. 나처럼 될 수도 근데 약간 있어. 진짜 내려놓을 수도 있어. 이게 진짜 대박 아니면 약간 쪽박 정렬 걸리는 거야. 선생님 아까 네. 저희가 들어올 때 퀴즈를 풀었는데 그럼 그것도 선생님께서 내신 건가요? 아닙니다. 근데 전혀 대체- 아니고요. 그럼 왜 풀었어요, 그럼? 그런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똑똑하다, 창의적이다,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못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빨리 이 문제 내는 그러니까 사람 이 답을 듣기 위해서 낸 문제였다네요, 제작진이. 아까 못 풀었더니 전 옆에 있던 학생이 저를 되게 비웃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왜 그랬어요? 다중지능이라고 하잖아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데 어떤 하나의 이런 걸 테스트로 해가지고 저 사람은 합격, 불합격 한다는 건 정말로 비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지능을 무시하는 그런 거죠. 예. 진짜 학부모분들이 지금 이거 맞다. 채널 고정해야 됩니다, 진짜. 저희가 특히 저희 교실에서 지금 학부모라니까. 산중형. 이렇게 학부모예요. 그래서 특히나 예. 저희 같이 아이가 있고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될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 방송이 더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수업이 아닐까. 그런 거에 대한 조언도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서 네. 강의를 하도록 하죠. 네. 근데 저 화면은 뭐죠? 이거 보면은 이제 뭐가 생각나세요? 이런 그림을 보면 건전지요. 건전지,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직렬, 병렬. 진열, 병렬이 생각나세요? A 배터리, A형 배터리. 알렉사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되게 많죠. 이게 수업에 하는 교실의 모습이에요, 지금. 얘기를 하면. 교실에서 이런 알렉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단순 지식을 주고 그거에 대한 대답만 하게 하는 기계를 만드는 게 바로 지금 교육 현실의 현 주소다. 한국에서 제가 강의를 가끔 해요, 대학교에서도. 비교를 하잖아요. 어떤 질문들을 이제 학생들이 하는지. 네. 그럼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삼성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삼성을 어떻게 만들면 되죠? 아니면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 이 사회의 현실이 좀 여기에서는 이렇게 삼성에 취직하는 법을 질문하는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삼성 같은 회사를 제가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런 걸 좀 비교를 좀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한국에서 이제 제가 여러 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은 미국 학생들은 일단 강의실에 갈 때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애들이. 수업 분위기 자체도 교수님이랑 약간 얘기하러 간다? 공부를 하러 왔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다 노트북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딱 시작하면 노트북을 딱 켜고 옆에다 공책을 넣고 이러고 이제 대기를 해요. 좀 이렇게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농담을 던지잖아요. 그럼 일단 안 터져. 농담을 적어요. 그다음에 농담이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위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읽은 다음에 그제서야 웃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 이해하지를 않고 그냥 예. 적는구나. 그러니까 적고 나중에 이걸 그리고 녹음하고 있고 대체로.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걸 공부 노동을 한다, 학습 노동을 한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게 어떤 즐거움으로 놀이로 작용하기보다 정말 노동하듯이 뭐 반복하고 꾸역꾸역.
네, 그렇게 흡수시키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비단 뭐 어떤 교육 받아온 어떤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학생들이 처한 어떤 현실이 또 너무 엄혹한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든 명문대 가라고 자꾸 밀어내는 어떤 사회 분위기. 그리고 대학에 올라가서도 조금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나 싶었는데 벌써부터 스펙 경쟁이다 뭐 이런 거에 내몰려서 좋은데 취직 못하면 자기가 먹고 살 것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그렇죠. 그 겁에 질려서 교육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닌가. 겁나서 우리 애가 뒤처질까 봐 학원을 안 보내면 어떻게 될까 봐 겁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근데 두려운 그 생각을 가지고 뭘 계획해가지고 잘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면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그 정말 변화를 가져오기 힘든 그런 체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대한민국의 그 교육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혹시 아이들의 어떤 그 처방전을 내린다고 치면 다 다른 병변에 그냥 소화제를 처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 다른 아이들 개별적으로 역량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관심도 다른데 획일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우미들에게는 개개인에 맞는 처방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코치가 돼야 돼요. 부모님이 나는 학원에 보냈으니까 제일 좋은 어떤 뭐 사립학교에 돈 내고 비싸게 돈 내고 얘를 보냈으니까 나는 나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죠. 저희 딸이 매일 아침에 질문을 합니다. 좋은 딸이네요. 오늘도 학교에 가야 하냐고. 그 질문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원론적인 너무 질문이다. 가야 한다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대답해야 돼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럴 땐 질문은 또 질문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왜 가기 싫은데? 그게 제일 싫은데. 학교에 가기 싫으면 그럼 뭘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저는 잘래. 그 질문을 책 끝나기도 전에 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놀아야 돼요. 학교 안 보내고요? 놀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든지 이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체험하지 않고서는요. 거기에 대한 이 환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기 아니 때문에 선생님 근데 그래서 저도 한 번 안 보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다음 날도 또 안 가려고 누나 근데 끝도 없이 놀려고 해요. 끝도 없이 놀릴 수 없잖니? 아빠가 나 저 뭐 잘못해가지고 학교를 일주일 동안 안 보낸 적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첫날, 둘째 날 너무 좋아, 셋째 날 너무 좋아. 넷째 날부터 아우 심심해 이렇게 되면서 다음 주에 학교 갈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대신 밖에 내보내지 마. 집에만 일주일 동안 있고. 학대 아니야? 나 다 당했었어. 아니 그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그 뭐든지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더 큰 깨달음이 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남의 자식이라고 너무 쉽게 남의 자식은 계속 남의 자식이라고 너무 절대 쉽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되면 저 찾아오세요. 그럼 학교를 아예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해볼까?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본인의 자식 이렇게 너 학교 때려치라고. 그래? 네, 우리 엄마가 맨날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면은 때려쳐? 응? 학비 붙고 좋지? 그렇게 얘기를 그럼 너 마음 어땠니? 그러면 덜컹하죠. 그래도 되나 그러고. 우리 딸은 예! 아마 그럴 거야. 아 근데 그 다음에 꼭 우리 엄마 뭐라 그러냐면 대신 다시는 학교 간다는 얘기하면은 그때는 학비 없다. 그 말을 해야 돼. 예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세요 일단. 그러면 이제 오전 내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코칭이에요. 이게 좋은 방법들인가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다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네. 아이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성격에 효과적인 자극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건가요? 찾게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또 자기가 스스로 원하게 하는 원하게 하는. 그런 게 코칭 방법. 우리 집은 일주일마다 교육 방법이 바뀌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매주 목요일 날 그 아침 9시에 되게 유명한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연하는 프로가 있어요. 뭐 교육에 관해서.
엄마가 그거 보고 거기 서울대 박사님 이렇게 했대.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다음 주엔 연대 박사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매주 교육과에 바뀌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이거야 이거. 제가 어떤 우연한 기회로 그 멕시코에 그 집을 지어주러 가는 그런 봉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타고 20시간 이상을 내려가면 멕시코 국경을 지나서 계속 내려가면 이런 지역이 나와요. 이런 지역에 가면 아이들이 이게 원주민 아이들이에요. 원주민 아이들이 이 농장에서 일을 해요. 그랬고 하루에 이만한 컨테이너에다가 저렇게 오이나 토마토나 이런 거를 50번을 이걸 채워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버는 돈이 5,000원, 3,000원 뭐 이래요. 이 아이들이 지금 한참 공부해야 될 아이들인데 글도 안 배우고 전혀 배우는 것이 없고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집을 이렇게 지으면서 봤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학교 안 가니? 그랬더니 학교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눈이 확 뜨여진 거죠. 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게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도 이제 원주민의 아이, 여자아이인데 이게 신발도 없어요. 그죠? 아이고. 근데 이 아이 보면 여기에 유리가 박혀 있어요, 발에. 어머. 아. 그래가지고 제가 저거를 빼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거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만큼 깊숙이 박혀 있어가지고 저러니까 걸을 수가 없죠, 아파서. 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병원도 없구나.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공공시설도 없고 과연 이 아이들이 정부의 관심은 받기나 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정말로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결국은 도와주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스탠포드에 와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세상에 학교가 없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또 학교가 있다면 또 어떤 수준의 학교인가. 이런 데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 유네스코의 리포트에 보면은요. 특히 여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 학교가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만들 돌아다녔죠. 좀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문제다, 뭐 환경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는 더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학교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 그렇죠. 그냥 간이 화장실 같은. 이런데 그 여름에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을 수가 없어요. 크기도 작아요. 크기도 상당히 작죠. 왜 창문을 안 만들었어? 뭐야 저게? 아주 값싸게 그냥 이렇게 너무 만든 사우나 데서. 같이 이런 생겼어. 것도 있고 이거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자료에는 이런 학생들은 안 나오는 거죠. 군대 창고 같다. 이런 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이들이 3시간을 걸어서 여기를 가서 공부를 하고 또 3시간 집에 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3시간을 걸어서 공부하러 온다는 그 의지가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그죠? 이게 아프리카, 케냐, 키베라라는 곳인데 이제 그 슬럼 지역이죠. 여기 이제 루안다. 물 기르러 갔다 오느라고 하루가 다 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또 공학적인 어떤 접근을 해볼까 해서 이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제 포켓스쿨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아이들 동화를 집어넣고 또 이게 거기서 소리가 나고 또 사전 같은 거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이 게임 형식으로 글을 깨우칠 수 있게 만든 그런 디바이스 같은 것을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멀리서 왔는데 20시간을 차 타고 뭐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내가 소문에 들었는데 너희들이 너무나도 똑똑한 과학자라고 들었다. 근데 내가 뭘 갖고 왔는데 이게 정말 뭔지 모르겠어. 난 외계인이야. 뭔지 몰라 이게.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줄래? 저를 외계인이라는 가르쳐주는 거는 거죠. 좀 수긍하던가요? 쉽게 이렇게
저 같은 네. 그런 피부 색깔의 사람을 여기 안 오잖아요, 이런데. 처음 그죠? 보니까. 이런데 오지도 않고. 근데 이 아이들은 전기가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화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로 작동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걱정 마세요. 어머. 우리가요 도와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처음 봤을 텐데. 그러면서 처음 본 건데 이걸 가지고 막 돌로 부시고 깨서 열어보고 바닥에다 막 긁고 그럴 때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저러려고 만든 게 아닌데. 고장 나죠. 부서지고 고장 나고 그래도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 개입하지 않죠. 개입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개입하는 순간 그런 어떤 뭔가를 탐구하려고 하는 그 스위치가 꺼지는 거거든요. 개입하는 순간. 그래서 절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실수로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켜지더니 소리가 나고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뛰어와가지고 야, 너 뭐 했어? 뭐 했더니 그렇게 돼? 물어보니까 얘가 가르쳐줘요, 얘한테. 이걸 누르고 이렇게 하고 있어봐. 그러면 이게 켜져. 그랬더니 순간 갑자기 갖고 있던 애들 그 디바이스들이 다 켜져. 그러면서 막 이걸 보는 거예요. 막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눌러보고 소리도 나고 들어보고 거기 나온 동화책 뭐 이런 스토리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서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그렇게 놔두면 아이들이 이미 벌써 다 할 줄 알아요. 너무 빨라요. 맞아. 아이들이 정말로 엄청난 과학자들인 건 확실해요. 근데 우리 교육은 그렇게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기다려주지도 않는 것 같아. 근데 5분 이 만에 문제 아이들이 풀려고 그러고. 서로 가르쳐주는 그런 환경. 그래서 스스로 찾아서 탐구하고 배우고 공유하는 학습법, 외계인 학습법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아니 우리 교수님이 처음에 컴퓨터 공학을 또 하게 된 그 섭리가 다 있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또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기계를 만들어주기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위기를 닥친 적은 없으세요? 아 진짜 이걸 내가 그만둬야 하나? 아니면 굉장히 막 고민되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위험하죠. 그랬더니 이제 막 총싸움하는 그런 것들 있고 이렇게 그 군인하고 반군하고 뭐 이런 경계하고 있고 루안다 경우에 이제 제노사이드가 있었던 그런 데도 있고 92년. 뭐 갑자기 숲속에서 누가 총 들고 나타나가지고 뭐냐 이거 다 풀어봐라. 좀 귀중품 같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기도 하고 아이고. 이 세상에 참 위험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데일수록 정말 교육이 필요한 그런 곳이거든요.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와이프분이 약간 말리지 않으세요? 약간? 그런 거 다 얘기 안 하죠. 통하시겠어요 이제? 그렇네요. 잘라야 되겠네. 방송 나오면은 오히려 더 멋있지. 내 남편이 저런 사람인데. 다음에 갈 때 같이 가면 좋겠어요. 같이 갈 사람. 저요. 오케이. 근데 비행기 딘딘 안 가요? 아, 저 손 들려고 하는데. 너무 빨라. 미리 회사에 전화해서 스케줄 좀 비워달라고 하려고. 정말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은데. 하루에는 40도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겪어야 될 거 되게 많다고. 그래서 뭐 예비군 간다 약도 생각하고. 아주 좋아요. 약속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도 쪽에서 이렇게 가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또 인도의 그 비하르 아니면 란치 파트나 뭐 이런 그쪽의 동네에는 아이들이 그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이 교육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가르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똑똑해지면 도시로 나가서 우리는 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커서 뭐 항공기 조종사가 될 수도 있고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농사만 짓게 여자아이들을 특히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너무나 먼 얘기라는 거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하느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게 교육을 시키면 좋을까? 저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내가 농사 짓는 게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래 그 게임을 우리 애가 잘하면 농사를 더 잘 짓는 거야? 그래서 맞다고. 현지화시켜서 그렇죠. 교육을 그렇죠. 시키신 거군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 이 게임은 뭐냐면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씨앗을 사서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서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서 그 시장에서 얼마 됐을 때 팔아서 그거를 이제 다시 대출을 갚고 이윤을 더 창출하고 그런 거를 하는 게임인데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를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수학, 경제, 마케팅 다 들어가 있는.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기업가 정신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지역에 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든 거죠. 생각해보니까 학교에서 수학 수업 받을 때보다 그 살짝 조금 배운 것 같다가 마트에 가서 뭐 살 때 훨씬 더 이해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실생활에 그럴 수 적용할 있죠. 때가 네. 훨씬 더 흡수가 빠르죠. 아무래도 직접 체험하고 그런 어떤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쌓을 수가 있겠죠. 이 아이들은 인도에서 만난 아이들인데 이 서커스 아이들이에요. 그 도시에서 도시를 다니면서 서커스를 해요. 이 아이들이 뭐를 할 줄 아냐면 그 코브라 있죠, 코브라. 그거를 이렇게 코브라를 잘 다뤄요. 그리고 그 서커스를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수학 게임을 한번 줘봤어요. 너무 잘해요. 그 단계가 막 팍팍팍 올라가요. 그 제가 놀랐어요. 아니 이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수학을 더 잘하네. 어떻게 해서 그렇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가만히 관찰을 애들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애들이 길거리에서 이 국어를 하잖아요. 동전을 세야 돈 계산이 뭐 엄청나게 좋아요. 빨라요. 수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또 아팠어요. 그러게요. 이 아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켰으면 엄청난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수학자가 될 수도 일꾼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 아픈 것도 있었고 또 기기를 줄 때 한 명한테 한 개의 기기를 주느냐 아니면 한 기계를 3명한테 주고 같이 공유하게 하느냐 아니면 7명한테 공유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실험을 해요. 공유한 게 좀 더 높네요. 3명이 기계를 공유한 케이스일 때 아이들이 더 빨리 알아내고 또 발전도 빨리 되고 7명이 하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돌아가죠. 그래도 혼자 하는 게 보다 훨씬 낫네.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혼자 하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주로 혼자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문제 푸는 것도 혼자 풀죠. 그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내가 못하는 걸 제가 좀 도와주고 또 제가 못하는 걸 내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의 현재의 교육 시스템들은 다 저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조별 과제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네. 사실상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교별 과제에서 또 그런 목표들이 잘 달성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 교육 과정에서.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조별 과제 몇 학년이 했을 때 그런 거를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잘 안 된다. 대학생 때 제일 심한 거. 대학생 때 잘 안 되고. 고등학생 때도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잘 같아요. 안 되지요. 어떤 제가 애는 고등학교 하나도 안 때는 하고 조별 과제를 진짜 이름만 써도 이름만 쓰고 점수 받고 네. 걔 때문에 내가 막 열받고 그런 일이 많죠. 왜 그런지 저기 아세요? 프리라이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안 해서요. 초등학교 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라고 익숙해지면 그럴 일이 절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대학교 때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이 환경을 익숙해진 거를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외계인 수업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찾아내는 거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아이들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걸 느꼈어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고 어떤 획일적인 그런 교육을 받지 않잖아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이 오히려 능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막 이렇게 뜯어보고 뭐 이렇게 이건 뭘까, 뭐가 뭔지를 모를 때는 그만큼 더 이렇게 상상력이 더 풍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제가 좀 그런 데 좀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 느꼈어요. 학교 개념을 아예 모르는 그 친구들을 꿈을 뭔지를 잘 몰라. 그러는 아이들 되게 근데 어느 정도 학교도 뭔지 알고 학교 조금 갔다 온 친구들은 확실한 꿈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라는 지역에 가서 화산지대에 이제 사는 아이들을 함께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돌아왔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화산재를 파요. 화산이 막 진짜 용암지대 옆에서 막 내려가는데도 막 거기서는 그게 생계 수단이니까 하루 종일 그 막 흙을 나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이거를 내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꿈이 뭐냐고 했을 때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직업의 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뭐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선생님 아니면 빨리 결혼해서 뭐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인, 경찰 이외에는 꿈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학교를 접하지 않았으니까 꿈이나 이런 것들을 못 갖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걸 느낀 게 뭐냐면 질문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배움도 없고 맞아. 질문을 하지 않을 때는 변화도 없고 맞아. 질문을 하지 않을 때는 혁신도 없다. 항상 화산재만 이렇게 푸고 있는 아이가 내가 왜 계속 이걸 해야 되지?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건 할 거 없을까? 그럼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화가 없죠. 그렇죠. 또 질문을 안 하는 게 하는 그 교육 방식이 현재의 교육 방식이에요. 질문을 하다가 괜히 더 한 대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계속 싫어요. 막 수업 시간 길어진다고. 그런 것도 있고 남자들은 군대 가서 또 질문 또 많이 하면 또 더 맞고 거기 무조건 지시 복종이 위주인 상명 그런 영향도 하복이라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한테 물어볼 짬이냐? 진짜 대화가 그러니? 생각이라는 걸 하지만 낙엽을 쓸어. 산을 들어. 눈이 왜 쓰는지 몰라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내리고 있는데 쓰고 있어. 눈이 다 내리고 그친 다음 쓰면 좋잖아. 그렇죠. 한 번 쓸리게. 눈이 내리고 있는데 계속 쓰는 거지. 이제. 그럼 이러지. 근데 눈이 내리는데 그걸 왜 쓰? 이걸 왜 씁니까? 생각을 하지 마.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죠. 언제까지 씁니까? 너 군생활 끝날 때까지. 아 진짜. 언어를 바꿔야 돼요. 질문하는 사회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 사회가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민주주의라는 그런 개념이 나온 것도 과연 지금 어떤 왕권 정치, 독재 정치 이런 것들밖에 없을까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라는 질문을 분명히 누군가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탄생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2세에서 5세 사이에 한 4만 개의 질문을 한대요. 4만여 개의 질문을 하는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질문의 숫자가 점점 줄다가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면 질문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정말 슬프죠. 그래서 재밌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뇌를 고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고문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업앤다운 게임인데 오르고 내리고 게임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서울의 집값이 올라간다면 하면 그 사람한테 뭐가 내려오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존감이 떨어져. 그래? 자존감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나지?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다크서클이 내려오겠네. 그러니까 게임을 이 룰이 그거예요. 원칙이 뭐냐면 뭐가 올라가면 뭐가 떨어진다를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렛츠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첫 문장을 뭐로 시작하면 좋을까? 차이나는 클래스를 들으면 뭐가 올라가면 시청률이 올라가면.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너무 어렵다. 여기서 올라가면 동시대의 다른 프로그램 시청률은 내려갈 수 있다. 떨어진다. 그쵸.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면 뭐가 여기는 올라가니까 다른 데 경쟁사의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뭐가 올라갈까? 그럼 뭐가 올라가? 우리들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좋아. 입꼬리가 올라가면 뭐가 떨어질까?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거 진짜 재밌는데? 입꼬리가 올라간다. 이러기야. 보는 사람의 밥맛이 떨어진다. 우리가 너무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밥맛이 떨어진다. 사람들의 밥맛이 떨어지면 뭐가 올라갈까요? 혈압이 오르겠죠. 오. 혈압이 오르면 뭐가 떨어질까?
컨디션이 떨어지지. 음악 지식 없니? 혈압이 오르면 뭐 떨어지는 건 당이 떨어지니 뭐가 지 혈압이 올라가면 땀이 떨어진다. 밤이 떨어지지. 오늘 왜 이렇게 풀렸지 오늘? 이거 완전 장난 아니다 오늘. 상당히 창의적인데? 오늘 자꾸 상진이가 말리고 있어 지금한테. 아까 처음 그 결부터 문제 푸는 것부터. 혈압이 너무 오르면 열이 너무 받으니까 목소리 톤이 확 내려간다. 재미없네. 나 여러분은 목소리 엄청 나왔네. 나 완전 이런데. 아니, 나는 화를 내면 소리를 안 지르고 아 내려간 사람이 있어. 나는 화가 나면 목소리 톤이 내려간다. 무서워질 수 있죠. 확 내려가. 목소리 톤이 내려가면 목소리 톤이 내려가면 발화자의 신뢰도가 올라간다. 신뢰가 이게 올라간다. 신뢰가 올라가면 세다. 좀 어렵다. 신뢰 어렵다. 신뢰 어려워. 신뢰가 올라가면 뭐가 떨어지죠? 멈췄나요 언니? 제 뒷모습이 그냥 정지현아. 정지하면 CPU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신뢰 너무 세다. 신뢰도가 올라가면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처음 해봐요. 처음이죠? 재밌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임 같아요. 그러게. 머리를 막 사회 돌릴 수 전반적으로 있는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는 어떤 순차적으로 일어날까를 이렇게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음번에도 한번 해보는 걸로 너무 재밌어요. 준비를 좀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네. 재밌을 것 같죠? 네. 스케줄 가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와 멀리 돌아왔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럼 스탠포드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결국 그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 스탠포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거. 스탠포드 버스 타면 들어갈 수 있는지 뭐. 다 듣고 나서 다 듣고 나서. 그러니까 뭘 공부시켜야 돼요, 우리 애? 이런 질문하면 제가 아주 편해질 것 같아요, 약간. 아주 그냥 뭐 우리 애가요 국어, 영어, 수학은 좀 잘하는데요. 뭐 다른 거는 좀 못해요. 뭐 막 이러면서 그런 질문을 할 때 참 그렇거든요. 스탠포드만이 길도 아니고 많은 좋은 대학들도 있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학교보다 저는 전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관심을 최대한 키워줄 수 있는 어떤 학교에서 출발하더라도 전공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제 교육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콩나물 시루네요. 콩나물 그리고 뭐가 이렇게 막 떨어지죠? 물이요. 뭐가 떨어져요? 물이요. 그러면 학교는 어떤 게 떨어져요? 지식. 그 어디로 가요? 그것들이 떨어져요. 대부분 다 밑으로 빠집니다. 빠져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거 기억해요? 아니요. 못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의 그 교육 방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그냥 지식을 그렇게 계속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둘이 아니고 열이 아니고 콩나물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태어난 그런 재능이나 이런 역량들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 똑같은 틀에다 넣고서 이렇게 같은 모습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결국은 n+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n 중에 그냥 또 더한 또 하나. 그죠? 우리는 더 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더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찾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모여서 공공의 선을 이루는 것. 저는 그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개발도상국가에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죠? 돈을 누구한테 줬는데 그 아이가 맞아 죽었어요. 그 돈을 다른 애들이 뺏어가려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루안다에서 1994년 4월 80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인종을 말살시키는 거죠. 와, 근데 진짜 비참한 일들이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노사이드를 일으킨 그 사람들은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랑이라든지 인간 존중에 대한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릴 수 있고 리부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1세기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우와, 직접 그리신 그림이에요? 네. 세밀하다. 오케이. 자, 여기 다 드시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JTBC